자, 제목을 보면 전청조라는 이름이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오늘은 전청조가 아닌 이 사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참 안 좋은 사례를 두고 부전여전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네,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쓴 한 남성입니다. 편의점 앞에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과 라면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잠시 뒤에 경찰차가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남성에게 다가가는 남성과 경찰들이 보이는데요. 네. 무언가 말을 건네는 것 같죠? 네. 근데 남성은 팔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나는 아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남성의 몸과 가방을 꼼꼼히 수색을 한 뒤에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남성은 누굴까? 전청조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지금 CCTV 상을 보면 전청조의 아버지란 사람이 느긋하게 뭐 라면 같은 걸 먹고 있었는데 어쩌다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경찰이 괜한 사람을 쫓진 않겠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영상에 딱 남아 있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왼쪽에 보이시죠? 동그라미 안에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전청조의 아버지거든요. 네. 아무도 없는 인력사무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무언가를 슬쩍 집어들어요. 아하. 근데 이게 뭐냐면요. 휴대전화거든요. 아하. 인력사무소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CCTV를 바탕으로 그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제 저녁인 밤 11시 30분경에 전 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 그 말인 즉슨 손정혜 변호사님, 전청조의 아버지란 사람이 지금 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 보성군에서 잡혔는데요. 인력중개 사무실을 간 것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자 그 자리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제 오후 오후 3시 20분경에 여기에 들어가서 남의 휴대폰을 절도를 한 겁니다. 당연히 그 사무실에서 핸드폰 없어졌습니다라고 신고를 했겠고요. 경찰이 추적 끝에 오후 11시 30분경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저렇게 전청조 씨 부친을 검거하게 된 것인데요. 한 네.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네.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인하는 장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경찰이 이제 행색에 의심이 가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신분증조차 없다. 이름도 말하지 않고 계속 이제 회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은 지문을 찍어 보니까 지문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시 상황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이거 핸드폰을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게 된 거죠. 신고한 다음에 편의점에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사무실에 왔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휴대폰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 가려고 하는 찰나에 경찰들이 와서 잡게 됐어요. 전후 사정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전청조의 아버지란 사람 잡고 봤더니 이게 휴대전화 절도범으로만 끝날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청조의 아버지는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된 상황이었고 그래요? 5년 만에 이번에 잡힌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사기 금액이 도대체 얼마이기에 공개 수배까지 내려졌을까요?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왜요? 2018년 전청조의 아버지는 천안에서요. 네.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구매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무려 13억 원을 뜯어냈고 다시 또 지인들에게 3억 원을 빌리고 잠적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피해 금액이 총 16억 1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이번에 이렇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아니, 1억 사기쳐도 큰 돈인데 16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니 뭐 이게 사기 남의 등쳐 먹는 것도 뭐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아버지랑 딸이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저 금액만 들어도 깜짝 놀라죠. 그리고 부녀가 전부 다 사기행각을 벌였다만도 놀라운데 네. 수법이 똑같습니다. 어머?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네. 누구 사기가 떠오르는지. 일단 뭐 방식은 로맨스 스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빙자 사기죠. 아.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엄청난 자력가로 행세를 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도 턱턱 사주고 어허. 외제차도 선물을 해주고 네. 그리고 뭐 피부과 시술, 고객 피부과 시술도 다 해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사겠죠. 아.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다정함을 연기를 하고요. 이거 전청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전청조이가 아니고요. 전청조 이 부친 아버지의 사기 수법을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는 뭐 겁니다. 똑같은 거 진짜 대박 그리고 사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받고 도용한 신분증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와, 지금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를 의심하지 깜짝 놀라셨을 거. 그리고 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네. 도피하고 나서 그 네. 이후에도 또 뭔가 사기 행각을 이어갔는데 네. 그때는 아 내가 한 2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충남 천안의 재력가다라고 어머나.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전청조 씨가 뭐 자기가 파라다이스 혼외자다, 재산이 51조다, 뭐 엔디비아 대주주다, 그랬었죠. 뭐 최장암 사기 시한부다. 이것도 배운 걸까요? 어머나.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진짜 판박이에요. 전청조의 아버지라는 사람의 지금 사기 수법을 백성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지금 이 시청자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전청조의 사기 수법이네 라고 혼동하실 거예요. 그만큼 똑같이 판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전청조가 수년간 그럼 연락하고 살아서 이 아버지라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연락을 지속적으로 계속 뭐 자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 2018년에 전청조의 아버지가 천안에서 도주하기 한 달쯤 전에 그때 전청조가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아빠가 우리 아빠라면서요. 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전청조가 제주에 살고 있던 무렵이었는데 전청조의 아버지는 네. 자신의 모든 비밀번호를 전청조의 생일로 지정을 할 정도로 딸한테는 또 굉장히 애틋했다고 합니다. 딸이 힘들다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본인이 직접 제주도로 건너가서 네. 전청조한테 당시에 10억 가까운 금액을 건넸다고 합니다. 어머. 그랬는데 네. 딱 그 즈음부터 전청조가 재력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하. 범죄 수법마저 닮아버린 부녀. 아버지와 딸. 그런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 방식도 닮아버렸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남현희 씨도 사기 범행 알고 있었나요? 예전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혐의 인정하세요? 진짜 범죄자긴 하지만 저 말로를 보세요. 아버지란 사람과 딸의 그 옷으로 깊게 눌러써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끌려가는 모습, 정말로 저런 식의 부전여전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경찰에선 전 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구속영장 발부될 겁니다. 일단 네. 범죄의 중대성도 크고 도망 다녔던 사람을 지금 체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고 당연히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전 씨, 그러니까 딸 전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사기 행각에 대해서 모두 법원에 가서 자백하고 있거든요. 양형만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씨의 부친 마찬가지로 16억 대면 어마어마한 피해 액수인데요. 행색을 보아하니 그동안 5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대부분 탕진하고 피해 금액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 사기죄로 기소되고 그리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중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요. 앞으로의 죄값 달게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